안녕하세요. 불타는 토요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, 연말정산은 잘 받으셨습니까?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서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으로 더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마다 똑같이 특별한 좋은 소식은 없죠. 받는 돈은 일정하거나 때로는 돈을 내기도 하고 더. 그래서 오늘 그 도니머니 창을 열게 되었는데요. 의외로 그 연말정산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세액공제가 되는 IRP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라는 명칭을 줄여서 IRP인데, 공무원분들이나 이 직장인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1년에 1,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. 1년에 1,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은 700만원까지입니다. 그래서 700만원까지만 넣으시면 되죠. 그렇게 되면 연봉이 5,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가입 금액의 16.5%, 맥스는 700만원이고요 5,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13% 정도 세액공제가 됩니다. 700만원에. 그래서 가장 최대 효과는 세액공제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최대 1,200만원 정도를 빼주는 거죠. 자, 5,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제가 연 700만원의 IRP를 가입하게 되면 IRP에 가입한 700만원까지 곱하기 16%를 계산을 해서 1,200만원 정도를 정정합니다. 116만원 정도를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. 그러면 세금을 내셔야 될 분들도 116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되는 거고,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큼을 더 받아버리는 거죠. 그러면 IRP 자체를 가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연 100만원의 효과가 발생해버리는, 수익이 바로 발생해버리는 거죠. 700만원에 10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한 이 수익이 좋은 상품인 거죠. 그래서 IRP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IRP가 어떻게 가입하느냐 라고 들어가 보면, IRP는 이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, 또 다른 거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, 두 군데 정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, 증권사에 가입하는 IRP의 장점은 ETF를 바로 사고 팔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IRP를 가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채권형 30%, 무조건 그 안정상품을 30% 이상 담게 돼 있어서 채권형 30%로 뭘 담고 있냐면은 애플 채권형 ETF를 샀습니다. 애플 채권형 ETF를 산 이유는 애플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형 ETF지만은 애플 주식의 수익 상승분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30% 정도는 애플을 사기 때문에, 그래서 안정상품이지만은 이제 애플 채권형 ETF를 담고 있고, 나머지 70%는 이 차이나 CSI 300 ETF,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그 S&P 500 ETF, 그 두 개를 70% 위험 투자형에는 그거를 담고 있죠.
은행에 가입하게 되면 은행에는 적금이나 예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안정형 30%를 적금이나 예금을 깔으셔도 되죠. 70%를 가입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펀드나 이런 거를 가입하시면 되고, 안정형 100%를 채우셔도 됩니다. 증권형 IRP를 가입하셔가지고 채권형 ETF를 100% 다 가입하셔도 되고, 은행형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예적금을 100%를 다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. 최소 30%를 채우라는 거니까요. 자, 그렇게 되면 세금을 세액공제 환급만 받고 돈 낼 일은 없느냐?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. 돈 낼 일도 있습니다. 언제 내냐면 55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불입해 놓은 IRP를 찾을 때 원리금의 5.5%, 최대 5.5%, 작게는 3.3%, 원리금의 3.3%와 5.5% 찾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 세금을 내잖아요. 왜 가입합니까?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700만원을 불입하고 100만원을 받아간다는 건 엄청난 효과죠. 그거는 5.5%가 아니잖아요. 거의 뭐 몇 프로입니까? 계산도 안 되네요. 그래서 거의 뭐 20% 수익이 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, 10몇 프로 이상 수익이 바로 나버리니까, 원금을 찾을 때 원리금을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수령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3.4%와 5.5%의 세금을 내는 거는, 그거는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가 받아가는 100만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때는 또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법과 제도는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? 내일을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. 내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IRP로 내야 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IRP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,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공무원분들도 이 IRP 700만원을 채우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공무원 연금을 따로 내시잖아요. 그렇지만 IRP 700만원을 꼭 채우시면 이 IRP 700만원을 그대로 공무원도 본인의 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정도는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.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,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IRP로 가입한 이 채권형 ETF, 애플 채권형 ETF 하고 S&P 500 ETF 하고 차이나 CSI 300 ETF 다 국내 상장된 ETF만 살 수 있습니다.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수익을 보면서, 결국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, 수익을 보면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의 효과를 얻는다. 나쁘지 않고, 내가 연금을 찾아갈 때 3.4%에서 5.5%의 원리금에서 소득세를 낸다.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ETF를 사서 수익이 났을 때 해외 ETF는 15.5% 세금을 어차피 내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도니머니에서는 이제 커피 마시는 데가 보이네요. 도니머니에서는 연말정산 꿀팁 IRP를 꼭 가입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고, 연간 700만원이니까 월 일정액을 차분하게 예금으로 100% 깔으셔도 된다라는 거, 은행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니머니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